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코님, 안토리님, 타임F님, 먹구꾸님, 쿠키님, 유재선님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 주에 첫 시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멤버십 회원분 중에 하드서 와이어 피드백 해달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셔갖고 요거 잠깐 피드백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반 분들 와이어 피드백 보내주시면 모델링 피드백은 해드릴 거니까 혹시나 작업하시다가 와이어 피드백 받고 싶은 거 계시면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이트님이 보내주신 분이군요. 들어오셨네요. 보내주신 게 휠이 이게 너무 많아서 그죠? 이게 와이어프레임을 보시면 밸런스가 좀 안 맞죠. 얘만 너무 새카맣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이제 모델링으로 그대로 와이어프레임 렌더를 걸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인 작업한 거 와이어 하드섭 와이어 피드백 받고 싶으시면 보내주시면 이렇게 라이브 시간대 보여드릴게요. 메일 주소는 요 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소와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이크를 시키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요걸 하이폴로 쓰시고 와이어는 와이어 렌더링은 실린더로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는 실린더 아니라 파이프로 해야겠네요. 파이프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맞추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얼라인 툴을 쓰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딱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맞추면 좀 편하죠. 요 정도? 로퍼를 요 정도 짜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시크니스를 좀 넓혀서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밸런스가 얼추 맞죠? 와이어 밸런스가. 그래서 여기 이제 엣지만 잡아주시고 하드 엣지 선택해서 베벨 주시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죠. 그래서 와이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때 그냥 바로 보여드려요. 관심반 분들은 하드섭 와이어는 이렇게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열심반 분들은 열심반 따로 전용 라이브를 할 거니까 카페도 전용 카페에서 해드릴 거고. 그래서 라이브는 이제 가입 안 하셔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열심반 분들은 열심반만 따로 그렇게 전용으로 라이브를 아마 매월 첫째 주 화요일 11시쯤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열심반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본인 과제 한 거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하드섭 와이어는 이거 와이어만 피드백 해드리는데 열심반 분들 거는 제가 과제 내드린 거 본인이 이미지 하나 정해서 레퍼런스 정해서 그대로 만들어 보고 제가 그걸 가지고 모델링부터 UV, 텍스처, 라이팅 렌더 레이아웃까지 다 피드백을 해 드릴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열심반 라이브는 따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이제 UV를 피시고 이거 UV 펴주시면 되겠죠. 카메라로 쏴주시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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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르실 때는 최대한 UV 심은 안 보이는 쪽으로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언제든 가입하셔도 됩니다. 열심반은.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바깥쪽은 밑에가 안 보이니까 밑에를 잘라주고 안쪽은 위에가 안 보이니까 위쪽을 잘라주는 거예요. 왜 밑에를 자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UV심은 안 보이는 쪽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UV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이렇게 하시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내면 재질 하나 넣으시고 익스포트 셀렉션으로 로우로 보내주시고 얘는 하이로 보내시면 되겠죠. FBX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서페에서 베이크를 시켜주시면 노말로 와이어는 깔끔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있고 디테일은 디테일대로 나오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면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이렇게 노말로 베이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베이크가 이렇게 됐고 이제 베이크 눌러서 하이폴 갖고 오시면 그죠? 이렇게 해서 베이크 시켜주시면 얘 베이크가 조금 섭디를 조금 더 줘야겠네. 얘 면이 작아갖고 스무스 줘서 이 정도면 되겠죠. 이러면 망가지는 부분 없으니까. 게임이면 면을 훨씬 더 적게 써야 되는데 영상이니까 영상이면 면을 좀 더 써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다가 디테일 구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크. 이제 이쁘게 잘 구워지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이어는 적게 쓰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죠? 와이어는 이 정도로 하고 디테일은 노말로 굽는 방식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렌더는 이렇게 걸고 최종 디테일은 저거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오이김밥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옆부분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네, 이런 부분들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면 면을 조금, 실제로 제품이면은 이거보다 면을 더 쓰거든요. 네, 클로즈업 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라인을 더 쓰시면 돼요. 인서트 엣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멀티컷 엣지 플로우 끄고 엣지 플로우 F6 눌러서 끄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릴렉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완만하게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딱 라인이 잡히죠. 손으로 하나하나 하셔도 되지만 릴렉스 쓰시면 간격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릴렉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대신 이제 끝부분은 안 되니까 여기는 손으로. 그래서 이건 모델링 할 때부터 좀 비율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이런 거는 센스 있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쿼드 드로우 릴렉스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간격 일정하게 만들어지니까, 그죠? 하나하나 손으로 안 움직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할 때 이거 잘못했죠. 간격 일정해야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정도를 릴렉스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깔끔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기 삼각형 있네요. 그죠? 그럼 이쪽에 라인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 들어왔으니까 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하면 반대쪽까지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팁 드리자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쪽이 선택이 안 되니까 편하게 와이어 정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끝에 있는 애는 좀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저런 애들은 나중에 손으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를 선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끝점이 슬라이드 엣지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멀티컷으로 새로 그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은 단축키는 따로 없고요. 필요하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뒤쪽이
선택이 안 되게 하고 싶으면, 근데 보통은 이게 이렇게 사이드에서 선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뒤쪽도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뒤에를 빼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기 때문에 이게 기본값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메쉬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백베이스 컬링이 있어요. 얘를 풀로 당기시면 이렇게 돼요. 뒤에가 안 보이죠. 뒤에 와이어, 뒷면 와이어는 안 보여요. 근데 선택을 하면 선택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선택 툴에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까지 키시고 드래그 하시면 안 보이는 애는 선택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드래그해도 뒤쪽이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막 엄청 반복해서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굳이 단축키까지는 안 만들었죠. 필요할 때 한번 켜고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끄시면 되고. 릴렉스 스컬핑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요. 네, 스컬핑의 릴렉스랑 쿼드 드로우 릴렉스랑. 그래서 간격 일정하게 옆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3번 3번은 요거 여기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거죠. 간격이 이쪽에 몰려 있어서 풀어주는 거. 네, 쿼드로 릴렉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릴렉스 쓰실 때 시메트리 켜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시메트리 켜서 X축으로 킨 다음에 쿼드 드로우 켜시고 릴렉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밀려요. 옆으로. 그러면 이제 양쪽이 똑같이 밀리니까. 근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밀리죠.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모양이 틀리죠. 이럴 때는 미러를 한번 해준 다음에 하시면 돼요. 미러 해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완벽하게 양쪽이 똑같지가 않아갖고 이런 문제,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이쪽 문제를 넣었으면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죠? 지금 잘 안 되죠? 코드 드로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 오류, 데이터가 깔끔하지 않은 거니까 플러스 X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센터도 깔끔하게 모델링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라인이 겹쳐지는 거랑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쿼드 드로우 릴렉스 하시면 이제 깔끔하게 양쪽이 똑같이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상할 때는 미러를 한번 한 다음에 시메트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밀리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기 넘어가는 순간 이게 변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끝부분은 미리 내가 깔끔하게 간격 일정하게 맞춰놓고 이 안쪽만 릴렉스를 써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간격이 지금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이건 좀 수정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모델링 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슬라이드 안 되는 애 있거든요. 끝에 있는 애. 그럼 이렇게 멀티컷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 슬라이드가 안 돼요. 가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안쪽만 릴렉스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 넘어가면 여기가 망가져서 여기가 이제 곡률이 심하게 변하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원래 저 같으면 작업하면서 이거를 간격을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맞춘 상태에서 릴렉스만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맞춰놓고 하시는 게 좋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건 하나씩 넣을 때마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다 수정하려면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됐죠? 마우스 좌우가 달라서 바닥 정리할 때 미러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좌우가 다르면 당연히 미러를 못하죠. 형태가 다른데 미러하면 안 되죠. 얘는 근데 미러 양쪽이 조금 다른가? 대칭이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따로 돼 있는 거면은 양쪽이 다를 거고, 그럼 다르면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작업을 하셔야죠. 같으면 같이, 만약에 뭐 이 부분만 같고 밑에는 미러가 되는데 위에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같은 부분만 미러를 하고 잘라낸 다음에 미러 되는 부분만 미러 하시고 아닌 부분은 수동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쿼드 드로우 릴렉스랑 시메트리 단축키는 다 커스텀. 예, 맞아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제가 단축키 설정한 거예요. 왜냐면 마야가 기본 단축키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설정해 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야 모델러들은 다 자기 단축키 쓰고 있을 거예요. 마야 기본 얘가 단축키가 지금 보시면 9번 누르면 기본 단축키로 변하거든요. 그럼 없죠. 단축키 하나도 없죠. 이러니까 이거 모델링 하면서 이거 엄청 많이 쓰는데 이 단축키가 딸랑 하나도 없었어요. 익스트루드 하나. 그리고 그 익스트루드도 지금 보시면 익스트루드가 진짜 제가 단축키를 제일 먼저 지정한 게 익스트루드거든요. 면을 뽑아내는 게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컨트롤 E예요. 누르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안 쓰는 거면은 괜찮은데 익스트루드처럼 진짜 많이 쓰는 애들은 최대한 누르기 편하게 단축키를 설정하시는 게 속도 면에서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다 이게 세 가지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또 진도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UI 하나 뷰포트 보는 거고, 요거는 4가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2가지 보는 거, 요거는 아웃라이너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단축키로 F2로 해놨어요. F2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가지 뷰는 가끔 어떨 때 쓰냐면 카메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카메라 하나, 단축키 다시 제 단축키 9번 눌러서 제 단축키로 변하면 이제 F2 누르시면 아웃라이너 껐다 켰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룩스루 셀렉티드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이쪽은 이제 카메라로 보고, 여기를 카메라로 봅시다. 선택하시고 룩스루 셀렉티드 해주시고 레졸루션 게이트 켜고 여기는 퍼스펙티브로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뷰를 나눠 갖고 보고 싶으실 때 요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를 여기서 이제 퍼스펙티브로 보면서 작업하고 이쪽은 카메라 뷰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패널에 가시면은 패널 레이아웃에 싱글 패널, 투 패널인데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요. 그 다음에 3 패널인데 스플릿 탑 이러면 이제 탑이 이렇게 나눠진 거고,
이렇게 패널인데 왼쪽이 나누면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하고 이쪽, 왜냐면 카메라가 보통 이렇게 가로로 기니까 밑에가 낭비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면 이제 여기는 뭐 탑을 보고 작업을 한다거나 사이드를 보고 작업한다거나 여기 퍼스펙티브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오브젝트 모드하고 이 컴포넌트 모드만 말씀을 드렸는데 마야에 모드가 하나 더 있어요. 셀렉션 모드가. 하이어라키 모드라고 그룹별로 선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브를 만들고 자,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D 컨트롤 D 하고 또 연달아 복사하고 싶으면 Shift D 누르시면 다시 처음에 복사, 이동, 그 다음부터는 Shift D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내가 복사하고 이동한 행위까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듀플리케이트가 기본 듀플리케이트가 컨트롤 D고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위드 트랜스폼이 Shift D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서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 컨트롤 G 딱 누르시면 이렇게 그룹이 되면서 하위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리고 그룹 선택해서 옆으로 이동하고 이번엔 스피어 하나 해볼까요? 컨트롤 D. 이런 애들 또 그룹을 컨트롤 G 해갖고 그러면 이제 그룹이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본이 오브젝트 모드면 오브젝트 단위로 선택이 됩니다. 근데 하이어라키 모드면 최상위 그룹 단위로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근데 이제 좀 불편하죠. 이렇게 잘 안 쓰는 이유가 이 개체를 선택을 못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오브젝트 모드로 하고 그룹은 상위 화살표 위에 키 누르시면 업 에로 키 누르시면은 바로 그룹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름 이 모드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다 세팅해 놓고 그냥 편하게 그룹 된 걸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거 놓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룹이 또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클릭하시면 최상위 그룹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은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얘는 최상위에 있는 하이어라키 상에서 계층 구조 상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애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네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하시면 그룹 중에 하나 선택하고 화살표 위에 키 누르면 바로 상위 그룹이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화살표 더 누르시면은 최상위까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그룹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오브젝트 모드와 컴포넌트 모드.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제 오브젝트 모드를 많이 쓰고 이제 모델링 할 때는 얘 각각을 편집을 해야 되니까 점선면 이렇게 모드를 바꿔갖고 쓰겠죠. 이런 식으로 편집 모드로 바뀌어갖고. 인자님 관심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룹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웃라이너 오브젝트에 새로 생긴 그룹을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직접 다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모델링 중간중간에 저는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와이어 정리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언그룹 이렇게 하고 얘를 위로 올리고 싶으면 뭐 위로 이렇게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대신 그런 건 있죠. 이렇게 해갖고 이 그룹 안에서 또 그룹을 주고 싶을 때 여기서 그룹 이렇게 하시면 그룹 안에서 이렇게 그룹이 되죠. 근데 이제 얘하고 얘를 그룹을 시켜버리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죠. 다른 그룹에 있으니까. 그룹 안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이쪽 그룹에 속해 있고 얘는 이쪽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애를 그룹을 짓는 순간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죠. 따로 그룹, 별도의 그룹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하실 때 기본은 피봇이 원점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싫으시면은 그룹 옵션에 항상 센터에 잡히게 그룹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룹 피봇을 센터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그룹을 지으시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룹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저는 이걸 놓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룹 지었을 때 피봇이 원점에 있는 게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그룹을 지었을 때 네, 지금 보면 옵션이 이걸로 돼 있으니까 단축키 쓰시면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네, 적용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서 그룹을 지으시면 이렇게 원점에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하고 그냥 센터 피봇 필요하면 센터 피봇 쓰고 아니면은 이게 어떨 때 이게 좋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반대로 이렇게 넘기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룹 많이 하거든요. 컨트롤 D 이렇게 하시면 이거 이동을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치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수치가 안 살아있을 때는 이 방법을 못 쓰니까 이럴 때는 컨트롤 그룹을 한번 지으면 원점으로 그룹이 생기니까 이럴 때 이제 복사하시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제 반대로 넘어가니까 이게 X구나 Z로 해야겠네 마이너스 이러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점에 생기게 하는 게 그룹 지었을 때 옵션이 저는 더 편해서 기본값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은 센터 피봇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룹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트라는 개념 저번 시간에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룹하고 페어런트가 뭐가 다르냐 보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얘하고 얘는 똑같은 관계예요. 전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게 없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페어런트를 시켜버리면 P 눌러서 이렇게 딱 하시는 순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스피어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큐브가 부모가 됐어. 그래서 부모를 움직이면 자식이 따라 움직이고 자식은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페어런트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뭐냐면 다시 Shift P 언페어런트 하시면 다시 이렇게 각각 돼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룹을 잡으시면 아까는 하나가 하나 밑으로 종속돼 갖고 들어갔었는데 그룹을 하시면 서로 똑같은 관계 대신 상위에 빈 트랜스폼 노드가 하나가 생겨서 걔한테 페어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룹도 페어런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그룹을 만약에 수동으로 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안 하시고 Shift G 해서 언그룹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수동으로 얘 두 개를 그룹을 잡고 싶으시면은 크리에이트 가셔서 empty 그룹 이렇게 트랜스폼 노드만 있어요. 그룹이라는 애는 얘는 쉐입 노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보면 쉐입이 다 있는 애들이에요. 트랜스폼도 있고 그래서 이거 선택하는 게 전부 다 위치 값을 갖고 이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쉐입이 없죠. 모양이 없는 애 위치 값만 갖고 있는 애 트랜스폼 노드만 있죠. 쉐입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쉐입을 켜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사실은 쉐입은 밑에 있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애들은 다 트랜스폼 노드예요. 얘도 트랜스폼 노드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틀려요. 이게 이제 트랜스폼 노드고 위치값만 갖고 있는 애 실제 데이터는 쉐입 노드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평소에는 모델링 할 때만 쉐입이 필요하고 모델링 끝나고 나면은 트랜스폼 노드를 가지고 여기다 애니메이션 트랜스폼 노드에다 애니메이션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쉐입이 꺼지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얘하고 얘 선택하시고 얘가 여기에 페어런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페어런트 빈 위치값만 가진 트랜스폼 노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페어런트 시켜주는 게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시나요? 컨트롤 G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Shift P로 Shift G P로 언페어런트를 시켜버리시면 빈 그룹 노드는 살아있어요. 위치값을 갖고 있는 애. 근데 얘는 모양이 없으니까 렌더에도 안 나오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쉐입이 없는 위치값만 가진 상위의 부모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페어런트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룹을 하시는 거를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페어런트를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그룹을 하시면 페어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룹 지우시고 P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선택하면 얘가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무스를 주면 같이 스무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만 페어런트 된 상태에서 얘만 따로 적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언페어런트를 하고 그룹을 짓죠, 보통은. 네, 이렇게 져서 같이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되고, 각각도 선택이 가능하고 각각도 애니메이션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룹을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오이김밥님 열심반 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룹과 페어런트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피와 인스턴스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타입이 복사를 하실 때 카피가 있고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큐브를 꺼냈어요. 컨트롤 얘로 카피로 해볼게요. 기본값으로. 그러면 x, y, z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앞이니까 옆으로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면서 3개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요, 각각이죠. 각각의 트랜스폼 노드 위치값도 4개고 모델링 쉐입도 4개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시면 이건 지금 시메트리가 켜져 있어가지고 시메트리가 각각 수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카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D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인스턴스로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인스턴스라고 똑같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땐 똑같아 보이죠. 각각 선택이 가능하고. 하지만 편집을 해보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다 선택이 한꺼번에 되죠. 이렇게 또 시메트리 켜줘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두 개의 차이가 쉐입을 공유하냐 안 하냐. 얘는 쉐입을 공유를 안 해요. 각각의 쉐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스턴스로 하시면 실제 원본은 한 개고 트랜스폼 노드만 있고 그 원본을 땡겨다가 페어런트 돼갖고 빌려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꿔도 사실은 얘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그래프를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지우고 큐브 선택하시면, 그래서 쉐입 노드는 트랜스폼 노드에 항상 페어런트 돼갖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 카피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쉐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모델링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가 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4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쉐입 노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같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쉐입이 이렇게 보이고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도 트랜스폼 노드, 쉐입 노드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 노드를 클릭했을 때
얘가 선택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쉐입이 꺼져 있어요.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웃라이너도 마찬가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쉐입을 키면 이렇게 밑에 페어런트 되어 있는 쉐입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또 쉐입을 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수정을 하면 나는 쉐입 3번을 수정을 하는 거고 얘는 쉐입 2번을 수정을 하는 거고 얘 쉐입 1번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스턴스로 카피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땡겨다 쓰고 있는 거예요. 위치값만 있고 얘는 다 가짜예요. 분신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1번 쉐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쉐입을 얘가 땡겨다가 위치값에 갖다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정해도 1번을 수정하는 거고 이거를 수정을 해도 2번을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번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노드만 2, 3, 4가 있지 2, 3, 4는 쉐입 노드가 없어요. 그게 이제 차이, 카피하고 인스턴스의 차이입니다. 각각 자기만의 쉐입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원본을 땡겨다 쓰고 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스턴스를 쓰면 좋은 점이 하나 수정하면 다 바뀐다는 게 장점이죠. 수정하시면 이렇게 다 바뀐다는 게 장점인데 그래서 뭐 전봇대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뭐 의자 쫙 배치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인스턴스로 카피하시면 하나만 수정하면 카피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컨펌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인스턴스로 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가로수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전봇대도 그렇고 조금 미묘하게 조금씩 다 달라져야 되는데 미묘하게 다르게 수정을 못해요. 쉐입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큰 느낌은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노이즈를 살짝씩 줘서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모디파이에 가시면 컨버트 인스턴스 투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해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 얘가 얘 쉐입을 당겨다가 복사해 갖고 자기 밑에 딱 갖다가 페어런트. 예, 그러면 이제 어때요? 3번을 수정하면 얘는 자기만의 쉐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오브젝트가 된 거고 얘하고 얘는 아직 얘를 당겨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수정을 해보시면 얘는 쉐입을 따로 정보가 따로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묘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G키 눌러서 인스턴스 투 오브젝트 해주시고 얘도 G키 누르시면은 방금 썼던 명령을 또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쉐입을 당겨다가 카피를 해서 각자 갖고 있으니까 이제 미묘하게 다르게 수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큰 느낌을 다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노이즈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하시려면 이렇게 인스턴스를 일반 오브젝트로 변형을 시켜주면 쉐입을 복사해 갖고 와서 따로따로 다른 모양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카피하고 인스턴스의 차이, 쉐입을 공유하냐 안 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폼 노드하고 쉐입을 좀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브젝트. 근데 다른 툴에는 아마 이게 다 그냥 하나로 퉁쳐져 있겠죠? 위치값이랑 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C4D나 맥스는 이렇게 분리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C4D하고 맥스를 잘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아무튼 마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치값이랑 본질, 이 저장되는 이 정보가 다른 곳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모델링 할 때 이 노드를 정리를 안 하시면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 또 따로 만들었어요. 뭐 뭘로 해볼까요? 실린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에서 원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처음에 이걸 얘를 가지고 얘 만들기 힘들고 얘를 가지고 얘 만들기 힘들잖아요. 사각형으로 원기둥 만들기 힘들고 원기둥으로 사각형 만들기 힘드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수만 맞춰주면 되겠죠. 얘가 16개니까 얘도 4개니까 4개씩 쓰시면 16개가 되겠죠. T 눌러서 4개 4개 이렇게 하시고 면 지우고 면 지우고 그래서 이제 붙인단 말이에요. 지금 오브젝트가 2개죠. 그러니까 트랜스폼 노드도 2개, 위치값도 2개, 모양도 2개, 쉐입도 2개. 근데 얘를 컴바인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에딧 메쉬에 있는 애들은 컴포넌트 단위에서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 계속 명령을 주는 거기 때문에 히스토리만 지워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히스토리만 지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브젝트가 변하는 오브젝트 노드가 트랜스폼 노드가 변하는 애들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 정리를 해줘야 되냐?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명령이 컴바인이에요. 컴바인을 딱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가 됐으니까 위치값 하나에 쉐입 하나면 되잖아요. 얘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이게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근데 각각 하나에 따로 있었을 때 이 트랜스폼 노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히스토리를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안 없애시면 얘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놓는 방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이걸 살리냐면 이렇게 컴바인을 해놨는데 가끔 얘만 따로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 뭐 애니메이션을 준다든지 이러면 트랜스폼 노드가 따로 있어야지 얘가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같이 움직이는 정보가 하나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만 따로 저장할 곳이 없는데 이게 살아있으면 얘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따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네, 히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히스토리를 안 지웠으면 그래서 이렇게 컴바인 된 상태에서 되기 전 애들을 따로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모델링 할 때 이거를 할 일은 없겠죠. 보통 이렇게 합치면 그냥 하나로 퉁치려고 하니까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히스토리를 지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히스토리만 지워주시면 돼요. 컴바인은. 그럼 이제 깔끔하게 트랜스폼 위치값 하나, 그 다음에 쉐입, 본질 하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컴바인은 히스토리만 지워주면 되는데요. 세퍼레이트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세퍼레이트 해볼게요. 세퍼레이트는 반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붙어있지 않은 덩어리 이걸 마야에서는 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각으로 나 있는 애를 다시 분리시켜 주는 애예요. 딱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라면 오브젝트가 분리 2개로 됐으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럼 트랜스폼 노드 2개 쉐입 노드 2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근데 요 이상한 노드가 돼 있죠. 그럼 히스토리 지우면 된다고 했어요. 히스토리 지워볼게요. 히스토리 지우는 순간 얘는 없어졌는데 이 원래 하나였던 애가 위에서 그룹으로 트랜스폼 노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세퍼레이트를 하고 나면 상위 노드를 하나 더 선택을 해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언그룹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해주셔야지 이제 2개의 오브젝트로 깔끔하게 트랜스폼 노드 2개, 쉐입 노드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그냥 여기 있는 명령에다가 컴바인하고 세퍼레이트, 컴바인 세퍼레이트 이거 계속 하시면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모델링 할 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를 엄청 많이 한다면 따로 만들어서 붙이고 또 만들다가 이 부분 떼갖고 따로 다른 오브젝트로 분리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자 해볼게요. 컴바인 세퍼레이트, 컴바인 세퍼레이트, 컴바인 세퍼레이트 이렇게 엄청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요. 그럼 한 모델링 한 4시간 하고 나서 이거 열어보시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네. 이 노드 정리를 안 하면서 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얘도 지저분해지긴 하지만 문제는 히스토리를 안 지웠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엄청 꼬여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이걸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마야가 퍽퍽 꺼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가 참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마야가 꺼지는 거예요. 아니 예전 걸 왜 기억을 시키냐고. 이걸 지워야죠. 그죠?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 날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지만 이건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위 노드 선택해서 언그룹까지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뭘 더 해줘야 되냐면 피봇이 이렇게 원점으로 가요. 세퍼레이트 시키면 이 각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나서 다 센터 피봇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GK.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나서 컴바인이나 세퍼레이트 하고 나서는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걸 안 하시면은 지저분해 갖고 나중에 데이터 마야가 에러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중간중간 데이터를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거에는 컴바인의 단축키가 안 들어있어요. 세퍼레이트 마찬가지. 이거를 자동으로 다 하게 한 거에 단축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단축키를 쓰시면은 붙였다 뗐다 해도 깔끔하게 됩니다. 컴바인 해볼게요. 컴바인, 세퍼레이트, 컴바인, 세퍼레이트, 컴바인, 세퍼레이트. 아무리 붙였다 뗐다 해도 노드 정리가 알아서 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제가 다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Shift A 이렇게 하면 컴바인 하고 나면 히스토리만 지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에다가 단축키를 넣어 놓은 거예요. 컴바인하고 히스토리 지우는 거. 왜? 컴바인하면 항상 히스토리 지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볼게요. 세퍼레이트 얘는 좀 많죠. 1타 5P예요. 세퍼레이트 하고 상위 노드 선택하고 언그룹 하고 히스토리 지우고 센터 피봇. 그러니까 속도가 5배가 빨라지겠죠. 남은 5번 해야 되는 거를 단축키를 써도 5번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축키가 그냥 1대1 단축키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어에다, 물론 이런 거는 1대1 단축키죠. 그냥 피롤에 들어간 거.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트랜스폼 노드가 계속 꼬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정리를 알아서 다 단축키를 써서 하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영상 다시 보기. 네. 오직님은 회원 멤버십 가입하셨으니까 다시 보기 가능하세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면 복사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실린더에서 이렇게 했어요. 인서트 엣지로 이렇게 됐어. 그럼 면을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면 복사하는 명령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듀플리케이트거든요. 얘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노드가 면을 복사했죠. 그러면 오브젝트가 두 개죠. 복사한 면하고 그 다음에 원본 오브젝트랑,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토리 지워야 되죠. 히스토리 지우고 상위 노드 선택하고 언그룹하고 그 다음에 센터 피봇하고 이렇게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걸 복사를 했을 때도 명령이 내가 이 면을 뜯어내고 싶을 때도 있고, 복사를 해갖고 얘하고 같이 계속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복사를 한 다음에 다른 오브젝트로 분리시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옵션에 보시면 이 듀플리케이트에 그 옵션이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은 세퍼레이트예요. 복사한 면이 분리시키는 게. 그래서 면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잠깐 얘는 지우고 이렇게 선택하고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분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따로. 근데 이거를 안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푸시면
이런 식으로 세퍼레이트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아직 하나의 오브젝트죠. 보시면 네, 분리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단축키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린더로 면을 복사를 하거나 뜯어내고 싶을 때 복사를 한 다음에 뜯어놔야 구멍이 안 들잖아요. 그냥 뜯어내는 명령은 따로 있거든요. 복사 안 하고 이 선택한 면을 뜯어내는 명령은 네, 이 녀석이에요. 익스트랙트. 네, 보시면 듀플리케이트는 따로 별도고 얘는 기본 원본이 구멍이 나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구멍이 나죠. 그래서 구멍 뜯어내고 싶을 땐 익스트랙트를 쓰시면 되고 네, 따로 분리하고 싶으시면 구멍 안 나게 하고 싶으면 면을 듀플리케이트 페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티커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은 이쪽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거를 병에 붙은 라벨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제가 명령을 이렇게 해서 Alt X로 저는 단축키를 해놨거든요. Alt X 하면 이렇게 면이 바로 복사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면으로 살짝 떨어내고 싶으시면은 트랜스폼 노드를 쓰시면, 이 트랜스폼을 쓰시면 돼요. Alt Z 눌러서 이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나가면 같은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있는 거고, 여기서 익스트랙트를 하면은 얘가 분리되는 거예요. 오브젝트로. 다른 오브젝트로. 그래서 그냥 나가 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오브젝트죠. 근데 아까 이 상태에서 면을 복사하고 트랜스폼으로 살짝 띄우고 여기서 익스트랙트를 딱 하면은 이렇게 바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붙일 수도 있고 붙여서 계속 작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분이 하면서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한 상황에서 써주시면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 옵션 켜가지고 이거를 켰다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판단해가 할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익스트랙트 Shift X 핫키 Shift X 이렇게 보시면 얘는 좀 많죠. 1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냐면 익스트랙트는 또 다르거든요. 일단 면을 익스트랙트 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지우고 상위 노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언그룹 하고, 그리고 익스트랙트라는 얘기 자체가 면을 선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모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시고 그래야지 센터 피벗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선택 툴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동 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동 툴까지 바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되게끔 단축키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하시면 페이스 모드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얘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랙트 명령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런 컴포넌트 모드잖아요. 그죠?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야 되고 히스토리 지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노드 선택해서 언그룹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센터 피벗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저것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트랜스폼 노드가 변경이 되면. 그래서 익스트루드, 뭐 브릿지, 베벨 이런 애들은 그냥 히스토리만 지워주시면 돼요. 왜? 오브젝트 단위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세퍼레이트랑 익스트랙트랑 사용되는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익스트랙트하고 세퍼레이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얘는 익스트랙트가 해야죠. 이건 세퍼레이트가 안 돼요. 물리적으로 한 덩어리니까. 그죠? 근데 익스트랙트는 한 덩어리에서 선택한 면을 바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분리가 바로 분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퍼레이트가 하려면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언드로 이 상태에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퍼레이트를 못 시켜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세퍼레이트 하고 싶으면 이 면을 선택해서 디태치로 물리적으로 얘를 분리시켜 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죠. 이제는 조각이 두 조각이에요. 네, 이렇게 두 조각. 이러면 이제 세퍼레이트가 되죠. 두 조각이니까 각각. 근데 익스트랙트는 한 조각인 상태에서 바로 분리가 되죠. 네, 이게 세퍼레이트하고 익스트랙트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세퍼레이트는 미리 분리가 물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야지 쓸 수가 있는 명령이고, 익스트랙트는 한 덩어리에서 그냥 내가 선택한 면만 다른 걸로 바로 분리시켜 버리는 게 익스트랙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큐브 두 개인 상태에서 플랜에서 얘는 세퍼레이트가 안 되죠. 근데 여기를 디태치를 해 놓으면 얘는 세퍼레이트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엣지로 분리시키는 거. 마야 기본으로 하려면 여러 번 해야 되는 건데, 가령 내가 요 라인만 선택을 해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오브젝트를 분리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마야 기본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분리를 시키려면은 첫 번째 방법은 페이스에서 선택해서 한 번에 익스트랙트로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면으로 선택해서 익스트랙트를 해버리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근데 이게 면이 선택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엣지는 더블 클릭해서 한 번에 선택하는 게 되게 편한데, 면은 모양이 지금 일자니까 그나마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기가 편하지. 이게 만약에 S자로 휘어져 있다, 그러면 되게 선택하기 까다롭단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형태가 이러면 이제 내가 이 면만 선택하려면 상당히 힘들죠. 번거롭죠. 라sso 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당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엣지를 선택해서 분리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하려면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 디태치를 해서 물리적으로 일단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세퍼레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 오셔가지고 세퍼레이트, 그죠? 그래서 디태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드 정리 당연히 또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엣지 세퍼레이트라고 이제 제가 이거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죠. 보시면 Alt Y구나. 그러면 엣지 세퍼레이트라고 이렇게 해서 디태치하고, 디태치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엣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컴포넌트 엣지 모드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야지 세퍼레이트를 시킬 수 있거든요. 컴포넌트 모드에서는 세퍼레이트를 못해요. 그래서 이 메쉬에 있는 명령은 오브젝트 단위에서 하는 거니까 오브젝트 모드에서 쓰는 거고, 에딧 메쉬에 있는 건 메쉬를 편집하는 거니까 이건 컴포넌트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썼기 때문에 이걸 쓰려면 오브젝트 모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하고, 히스토리 지우고, 상위 노드 선택, 언그룹, 센터 피봇까지 엣지를 기준으로 나누셨으면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되게 지저분하고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오류가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노드 정리까지 다 된다. 스피어 해서 Alt Y 딱 하시면 깔끔하게 두 개로 분리되죠. 피봇도 센터 피봇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A를 하고 A, B, C, D, E까지 항상 할 때마다 다 해야 되면 그걸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묶어갖고 하시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노드도 정리되고 깔끔해지는 거죠. 그죠? 제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걸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해갖고 9개월 동안 훈련하니까 속도가 많이 빠를 수밖에 없죠. 모델링 속도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염두에 두실 거는 이거는 오브젝트 단위에서 하는 명령이구나. 요거는 컴포넌트 단위에서 하는 명령이구나.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 그래서 마야에는 명령이 두 개가 있어요. 툴하고 액션이 있는데 여기 툴이라고 돼 있는 애는 뒤에 툴이 다 원래 다 붙어 있어요. 어펜드 폴리건 툴, 커넥트 툴, 크리즈 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툴이라고 안 불러요. 베벨, 그냥 베벨이에요.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액션은 뭐냐면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스무스 뭐예요? 먼저 선택을 하고 대상을 스무스 뭉개죠. 똑같이 큐브도 이렇게 하고 베벨도 대상을 선택을 하고 먼저 그 다음에 명령을 주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액션이고요. 툴은 뭐냐면 툴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을 해요. 여기다 엣지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갖고 이렇게 만든. 그래서 툴과 액션의 차이.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모델링 명령은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요 세 가지. 그래서 툴과 액션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 옛날에 이게 막 섞여 있었는데 마야가 버전업 되면서 툴만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메시 툴이라고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툴이고 이쪽에 있는 건 액션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트랜스폼 노드하고 쉐입 노드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큐브를 만들면 인풋 노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고 나서. 근데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D 해갖고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얘는 인풋 노드가 있어서 수정이 가능한데 복사한 애는 인풋 노드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복사한 애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인풋 노드까지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옵션을 열어서 여기 보시면 리셋 하시고 듀플리케이트 인풋 그래프까지 복사를 해주셔야지 얘도 수정을 하실 수 있고 얘도 인풋 노드까지 수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풋 노드라는 녀석이 여러분이 모델링 하는 건 계속 인풋 노드를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쉐입이 만들어지고 그 쉐입 만들어진 거를 이 트랜스폼 노드가 알려주는 위치 값에다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회전값으로 내가 지정한 크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쉐입으로 111 이거랑 얘는 원본 자체가 가로 세로 높이 1이란 애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요거를 3으로 했어요. 이거랑 여기다가 3을 입력한 거랑은 달라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원래 3 크기 있는 애고 얘는 원래는 1짜리 크기를 뻥튀기를 해갖고 3배로 키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같지만 저장되는 정보가 다르다. 네, 이거 라이브는 계속 저는 다시 보기 올려놔요. 대신 이제 다시 보기 보시려면 회원 가입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라이브는 그냥 실시간으로 오시면 회원 가입 안 하시고도 그냥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쉐입이 진짜고 여기에 뻥튀기가 돼 있으면
UV 필 때도 문제가 생겨요. 자, 봅시다. 큐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인풋 노드를 바꿔서 했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고 나서 UV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얘 모양하고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토로 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알아서 얘 모양대로 깔끔하게 잘 펴지죠. 얘는 원본 자체가 이렇게 생긴 애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쉐입으로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이 트랜스폼 노드로 모델링을 하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자, 얘를 오토로 펴볼게요. 프리즈 안 하고. 그럼 얘는 이렇게 펴져요. 왜? 얘의 본질, 쉐입은 이런 모양이니까. 그래서 프리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입 곱하기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쉐입, 마지막 쉐입 정보하고 똑같이 되게끔. 그래서 얘를 프리즈를 해볼게요. Shift 1 누르시면 이제 프리즈 되죠. 그 다음에 오토를 펴볼게요. 잘 되죠. 왜? 지금은 히스토리 지우시면 쉐입이 곱하기 1, 쉐입 결과물이 본질하고 최종 결과물하고 똑같은 상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링 끝나고 나면 UV 피기 전에 항상 프리즈를 해야 되는 이유가 쉐입 본질하고 최종 결과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UV를 펴야 제대로 UV가 펴진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하이어라키 그룹 찍고 막 페어런트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 프리즈가 안 돼 있으면 아까 막 회전했을 때 막 뒤틀리고 막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모델링 끝나고 나면은 항상 프리즈하고 히스토리는 지워주시는 게 올바른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UV 피기 전에 항상 프리즈 해주셔야 돼요. 언폴드도 마찬가지. 언폴드 했을 때 이거 프리즈 안 하시면 언폴드 모양이 이상하게 돼요. 이렇게 돼갖고 내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래서 면 모양을 이렇게 원래 거하고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카메라로 쏘시고 카메라 베이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라야겠죠. 근데 얘는 더블 클릭으로 안 되죠. 루프 엣지가 아니어서. 그래서 수동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엣지 모드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컷하고 언폴드 해볼게요. 이상하게 펴지죠. 얘 모양대로 안 펴지고 원래 쉐입 모양으로 펴지죠. 언폴드 했는데 이렇게 길다랗게 펴져야 되는데. 그래서 히스토리 지우고 프리즈 한 다음에 언폴드 해볼게요. 얘 모양대로 펴지죠. 그래서 UV 작업하실 때 이 프리즈 안 하시면은 결과물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다. 이 원래 모델링 본질 쉐입하고 결과물이 항상 같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능지천 차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쉐입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메트리 말씀드렸고 이것도 하이어라키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 이쪽은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프레임 키를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프레임 먼저 설정하고 S 누르고 이동을 한 다음에 프레임 먼저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치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기억을 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기억이 안 됐죠? 그래서 프레임 이동하고 움직이고 S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가고요. 백 플레이 하면 뒤로 가고
요거는 그 다음 키프레임, 이건 그 다음 앞쪽 키프레임, 뒤쪽 키프레임. 요거는 한 프레임씩 이동, 이건 뒤로 한 프레임씩 이동, 이건 제일 앞으로 이동, 이건 제일 끝으로 이동.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음악 뮤직 플레이 같은 거 보시면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 프레임,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을 설정을 해준. 그럼 얘는 20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이고, 그 중에 내가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만 좀 확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 앞부분 10프레임만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걸 움직이면서 그 구간을 이동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디테일한 애니메이션 잡으면은 한 프레임 단위로 애니메이션 키를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혀서 확대해서 보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면 전체,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내가 설정한 값. 그래서 이건 전체, 양쪽은 전체,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확대해서 보고 싶은 첫 번째 프레임, 확대해서 보고 싶은 마지막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2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20부터 30까지만 보여요. 요거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간단한 거, 이제 여러분이 모델링 하고 나서 턴테이블 영상 만드는 거,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실린더를 만들어서 사이드에서 회전, 그래서 J 누르고 하시면 스텝 스냅이라고 해서 회전에 스냅을 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 스냅 J 누르시면 지금 회전 툴 이렇게 해서 그냥은 막 돌아가죠. 막 돌아가요. 근데 J 누르시면, J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45도씩 스냅이 먹습니다. 그래서 J 누를 때만 이게 켜져요. 그래서 로테이션 스냅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 앱솔루트로 해서 수치 바꾸시면 됩니다. 원하는 수치. 그래서 기본값은 하면 15도인데 15도씩 스냅 먹는데 15도씩 스냅 할 일이 잘 없어서 저는 45도로 해놓고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90도 회전할 때 탁탁 이렇게 2번 수정하시면 돼요. 덩크 스매시님, 열심반 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탑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퀴, 얘도 조금 더 늘려야겠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반대로 넘기고 싶을 때 그룹을 하면 되겠죠? 컨트롤 G, 그룹 하시고, 듀플리케이트 하신 다음에 스케일에다가 -1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레프트, 얘가 라이트. 근데 이렇게 그룹이 돼 있으면 안 되죠. 얘하고 얘하고 같이 돌아야 되니까 얘네끼리 그룹이 돼 있어야지. 그죠?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컨트롤 G. 얘도 이렇게 컨트롤 G. 그리고 센터 피봇 해서 센터로 가게끔 해주시는 게 좋죠. 상위 노드 선택, 센터 피봇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엣지, 베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필요 없는 노드들은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디랑 이 그룹들 다 선택을 하시고 다시 그룹 이렇게 지어서 얘가 이제 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룹이 돼 있는 거예요. 바디. 그래서 이거는 프론트 휠, 얘는 리어 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전체 잡고 움직일 때는 얘를 갖고 움직이면 되고, 앞바퀴가 회전되고
싶으면 앞바퀴를 선택해서 회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면 위로 올려주셔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랜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얘를 이제 턴테이블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야가 손쉽게 그런 명령, 턴테이블을 워낙 많이 쓰니까 턴테이블 만드는 명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셔가지고 여기 가시면 비주얼라이즈 가시면 턴테이블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죠. 크리에이트 턴테이블. 카메라 구도를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먼저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선택하고 룩스로 셀렉트 돼서 카메라 뷰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 레졸루션 게이트 켜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카메라가 기본이 광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찍을 때는 광각으로 찍기 힘들기 때문에 85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느낌을 광각은 큰 오브젝트 찍을 때 광각으로 하고 작은 거 찍을 때는 이렇게 망원 계열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뷰 상태로 잘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턴테이블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뷰로 내가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고 비주얼라이즈 턴테이블 하고 옵션 열어주시면 한 바퀴 도는데 몇 프레임을 쓸 건지 360이면은 한 10초 조금 넘겠죠. 턴테이블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알아서 카메라 위에다 그룹을 잡아주고 그룹을 로테이션을 애니메이션을 줘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Y축으로 돌아가 있죠. 그래서 턴테이블 카메라로 바꿔주고 그래서 1프레임부터 360으로 잡았기 때문에 360 이렇게 하시고 플레이 하시면 이런 식으로 360도짜리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편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 이런 레이아웃을 써주시면 되고 하나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턴테이블 하셨을 때 지금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볼게요.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 이게 이제 요거에다 갖다가 끼웁시다. 이게 이지 인아웃이 설정이 돼 있어서 시작할 때 좀 느리게 돌아요. 그러다가 빨리 돌다가 또 끝날 때쯤 더 천천히 돌아요. 그럼 이게 이제 루프를 시켜 놓으면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그래서 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런 턴테이블 360도 턴테이블은 등속도로 움직이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잖아요. 천천히 움직이다 가속도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그래서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요거를 끝이 이렇게 다 키프레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루프 했을 때 지금 너무 프레임이 길죠. 얘를 360을 360프레임을 한 60프레임으로 당길게요. 이러면 이제 60프레임 만에 한 바퀴가 도니까 좀 더 빨리 돌겠죠. 60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기죠. 안 끊기죠. 계속 등속도로 돌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하시면 기본값으로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보이죠? 중간에 한 번씩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죠. 그러니까 멈췄다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턴테이블 영상 만드실 때 이거는 꼭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리니어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속도로 이렇게 계속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거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 여기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초당 24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영화는 초당 24프레임, 1초에 24장 돌리는 거고, 이제 TV는 30프레임. 그래서 이 마야는 영화 베이스로 됐기 때문에 24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바꾸실 수도 있어요. 29.97, 30, 60프레임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플레이 하실 때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플레이백 스피드를 리얼타임으로 하면 실제 속도에 맞춰서 됩니다. 1초에 24장 그 프레임으로 그 속도로 맞춰지고, 시뮬레이션 할 때,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걸로 하는데 왜? 실제 속도를 맞춰서 보려고. 근데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플레이 에브리 타임으로 요걸로 바꿔주셔야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돼요. 시뮬레이션은 앞프레임을 다 계산하고 뒷프레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리얼타임은 중간에 느려질 것 같으면 그냥 툭툭 끊어먹고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려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시간을 맞추려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리얼타임으로 하시면.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플레이 에브리 타임으로 바꿔주시고. 이것도 근데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데이터가 무거우면은 실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진짜 실시간 보고 싶으면 이걸 캡처를 해서 플레이 블래스터라고 여기서 하면은 이걸 한 장 한 장 캡처해서 실제 시간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애니메이터 분들은 이 플레이 블래스터로 합니다. 그럼 타임 슬라이더로 1부터 60까지 그리고 퀄리티 100 그리고 A5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실제 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맞다. 진짜 완벽하게 진짜로. 근데 대충 적당히 가벼운 애들이면 그냥 리얼타임으로 놓고 하셔도 속도가 맞고요. 근데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플레이 블래스터를 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맥스에 저 기능이 없는 거야? 어떤 기능이요? 근데 제가 맥스를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레이어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바퀴를 잠깐, 바퀴가 막 모델링이 너무 무거워. 실제 바퀴, 자동차 바퀴만 하면 여기 패턴, 타이어 패턴 엄청 복잡하고 막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앞바퀴만 잠깐 끄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이어만 만드는 거. 그래서 나 뒷바퀴를 넣고 싶어. 근데 요걸로 하시면 안 들어가요. 레이어만 만들어지고 수동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지금 선택한 거를 Add Selected Object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레이어에 방금 선택한 게 들어가요. 귀찮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잘 안 써요. 선택하고 이거 누르면 바로 레이어 만들어지면서 레이어에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요 네 번째 거를 쓰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프론트 레이어 이렇게 네이밍을 적어주시면 껐다 켰다 하면서 보기가 편하겠죠. 리어 휠 레이어. 그럼 이제 껐다 켰다 해주실 수 있고, 카 전체를 애니메이션을 또 줘볼까요? 1프레임에서 이렇게 해서 S, 그 다음에 60프레임 와서 S. 그래서 보시면 플레이 되죠. 그리고 뒤에 뭐 배경 같은 게, 건물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근데 T 눌러서 이 건물이 엄청 무거워요. 산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애니메이션 시켰을 때 얘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서
실시간을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 무거운 거를 계산을 안 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삐지라고. 삐지. 이렇게 하시면 P가 돼 있으면 플레이 했을 때 보일 거냐. 이게 무거우니까 얘 때문에 얘가 실시간 움직이는 게 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거운 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는 가려줘. 그리고 끝나면 보여줘.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될 땐 가볍게 제 무거운 애를 잠깐 꺼줘요. 이렇게. 그리고 스톱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고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실시간 애니메이션 할 때 잠깐 플레이 할 때는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넣어 놓고 끄시면은 P를 꺼주시면은 플레이 할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애니메이션 했는데 얘가 없어졌어요. 어디가요? 이게 실수로 클릭해갖고 꺼서 그래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도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켜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야식이 땡기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근데 시간이 또 벌써 지금 1시간 반이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이 많이 늦어서. 무거운 오브젝트 레이어는 끄는 거랑 하이드 하는 거랑 같은 거네.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거 말씀 나왔으니까. 하이드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브젝트가 여기 있어요. 어떤 거가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미지 플랜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모델링 하실 때 뒤에 깔고 만들잖아요. 가이드 이미지를. 그래서 이미지 플랜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이미지 플랜 해갖고 플랜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컨트롤 D 모델링 할 때 이걸 이제 뒤에다 이렇게 깔고 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모델링 끝나고 나면 얘는 이제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이거를 꺼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이드로 하시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가 모델링 하다가 바퀴 너무 무거워. 그러면 얘 하이드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하이드하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제 다시 다 봐야지 하고 디스플레이에 가셔서 쇼 올을 하시면 다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하이드한 게. 그럼 얘도 튀어나와요. 하이드한 건 무조건 쇼 올 하면 다 튀어나오는데 레이어에 넣고 끄시면 쇼 올을 해도 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안 튀어나오는 게 좋겠죠. 모델링은 껐다 켰다 가렸다 보였다 가렸다 보였다 하면 좋지만 이런 애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끄시면 하이드 하이드 하고 쇼 올을 하셔도 디스플레이에 쇼 올을 해도 안 튀어나오죠. 그래서 쇼를 해도 안 보고 싶은 애들은 레이어에 넣고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쇼올도 저 여기 단축키가 저는 이 단축키를 안 써요. 쇼올을 이걸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쇼올을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기본 카메라가 다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기본 카메라는 꺼져야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런 애가 걸리적거려요. 이렇게 프론트가 이렇게 원래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드래그 했을 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쇼를 하고 나면 기본 카메라를 전부 다 하이드 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쇼를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귀찮죠. 그래서 단축키로 그것까지 쇼를 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쇼를 한 다음에 카메라, 기본 카메라 싹 다 하이드. 그러면 편하게 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뉴에서 쇼를 하시는 분은 쇼를 하고 나면 이거 다 튀어나와서 되게 번거로우실 거예요. 다시 하이드 시키는 바람. 그래서 단축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계속 최적화를 시켜 놓으면 작업 속도가 많이 빨라지니까. 거기서 번 시간을 렌더링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텍스처를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으니까. 플랜의 이미지의 크기를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옛날에는 그런 가이드 이미지를 할 때 이렇게 플랜을 써가지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매핑을 시켜서 뒤에다 깔고 했는데 이 방법은 내가 이미지를 꼭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가이드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사진 찍은 건 뭐 옆에서 본 건 차 같은 건 옆으로 길고, 네. 탑에서 본 건 아래 위로 길고 막 이렇잖아요.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미지 플랜을 쓰세요. 그래서 사이드 가셔가지고 이미지 플랜을 이걸로 깔아서 쓰시면 이미지 비율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비율에 맞춰서 알아서 생겨요.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근데 플랜에다 이거를 하면은 정사각형을 하셔야 되거든요. 플랜에다 저거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쟤를 늘리셔야 돼요. 얘를 저거에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이 가로 세로 비율을 자동으로 맞추셔야 돼요. 1920, 뭐 1080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 크니까 하나씩 줄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크다. 여기 크기를 키워놔서 그렇구나. 네,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 비율이 맞죠. 그래서 좀 더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플랜 쓰시면 알아서 내가 넣는 이미지에 맞춰서 비율 맞춰서 들어가니까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말한 게 그거예요. 이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넣을 이미지랑 이 모델링 비율을 맞춰줘야, 왜 이러면 어때요? 얘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넣는 이미지는 옆으로 긴 이미지죠. 그게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다시 여기 넣을 때 다시 펴지니까 똑바른 비율로 맞춰요. 근데 이거를 비율을 안 맞추시면 찌그러져 보이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이미지 비율에 똑같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이미지 플랜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이미지 플랜을 쓰면 그래픽 카드가 안 좋을 때 느려졌었거든요, 마야가. 그래서 이렇게 플랜에다가 매핑을 해서 많이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이미지 플랜 써도 그렇게 안 느려지니까 이걸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가 너무 큰 거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하기도 합니다. 너무 크면 또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 1m, 2m 내외 이런 것들은 실측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근데 막 몇천 킬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마을을 만든다, 이거 실측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약간 줄여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